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아침 8시 5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우호적인 지표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 강화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지표부터 좀 살펴볼게요. 물가지표 예상 하회했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반응을 보인 거죠. 금리와 달러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잔잔하게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는 건 아닌데 이제 잠잠하게 좀 있긴 있습니다. 밑바닥에 좀 깔려있는 잠재적인 불안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불안감을 살짝 좀 덜어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 그죠? 금리 떨어뜨릴 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일단 우호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으로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실제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없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날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면은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일단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일단 그런 걸 기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호재인데, 근데 금리 인하가 문제는 이게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확인이 되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위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부양의 효과가 없었다. 이때는 시장이 대폭락이 나거나 위기가 오거나 그랬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요거. 근데 이 잠잠한 경기 둔화 침체 우려는 밑바닥에 살짝은 깔려 있습니다. 어젯밤에 지표가 저렇게 나오면서 금리 하락, 달러 하락, 주식 상승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AI 쏠림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AI 쏠림이 크게 해소된 게 어제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AI가 지금 이제 완전 죽었냐? 한 번으로 죽지 않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AI는 대장인데 강력한 상승 추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한 번쯤, 그러니까 이런 대장의 장점은 그겁니다. 한 번 쓰러져도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한 친구들은 한 번 자빠지면 다음번 기회가 없다는 게 약한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AI 친구들 좀 기회가 있다. 소외된 쥐구멍에 좀 볕이 들긴 들었는데 약간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볕이 들 가능성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몇 거래일 정도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추세적으로 쥐구멍에 좀 소외된 친구들이 좀 상승하려는 모습이 어젯밤에 목격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어젯밤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고요. 뉴스에 던졌다 그렇게 해서 AI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기술주는 급락을 했고 AI, 빅테크, 나스닥 급락을 했고 엔화 이런 것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기사 보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시장 분위기 제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건 러셀 지수가 3.6% 가까이 상승 마감한 거, 또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7천 종목이 넘었다는 거, 73%의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라는 걸 보고 이제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AI와 빅테크, 반도체는 분위기가 안 좋았죠. 나스닥 2%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 가까이 하락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좀 극심했죠. 네, 지금까지 AI 쏠림에 대한 극심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진한 빨간색과 굉장히 진한 초록색이 동시에 눈에 띕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AI 쏠림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0년 미국 증시 역사에서 지금 시세는 3번, 지금 이렇게 쏠림이 심했던 건 한 3번밖에 없다라고 지난번에 데이터 보여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쏠림이 해소되는 과정도 굉장히 극단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시세죠. 이런 거 역사책에 나올 만한 시세이긴 합니다. 러셀 지수가 3%가 넘게 오르는데 나스닥 2% 빠진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아무튼 이쯤에서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나스닥이 완전 죽었다? 이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러셀 지수는 일단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자면요. 하나씩 좀 볼게요. S&P 지수 하루 하락했습니다. 근데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화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죽었다라고 볼 수 없죠. 아직도 상승 추세 강력합니다. 나스닥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스닥은 사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선물 차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사실 얘도 아직까지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일단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지수 보시면 러셀 지수는 이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에너지가 많이 쌓였다는 말씀드렸는데 위쪽으로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친구들한테 이제 좀 볕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무거운 저항이 위쪽에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저항을 하루 만에 지금 돌파한 척 하는데 어쨌든 이 저항들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어젯밤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벌어져서 제 생각에 일단 약간 상승 둔화, 단기적으로 상승 둔화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러셀 지수가 상승이 좀 둔화가 돼서 뭐 조정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그 빈자리를 AI나 나스닥이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죠.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보시면 이평선들이 모여있고 힘이 모여있던 게 위쪽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어떤 뭐 새로운 시세의 시작 이런 걸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쥐구멍에 일단 좀 볕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 흐름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이 좀 어쨌든 추격 이런 거는 약간 좀 자제하시고 이 눌림시 매수 이런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러셀 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지 혼자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공간이 이제 어떤 뭐 상승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 공간을 회복하는 것도 일단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러셀 지수도 계속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재료 이런 게 나오면 러셀 지수는 다시 박살나고 다시 AI 쏠림, 반도체 쏠림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가정을 좀 깔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러셀 지수 일단 좀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AI나 나스닥이 죽었다, 아직 그건 아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극심한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러셀 지수가 이 극심한 쏠림을 좀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스닥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어제 S&P하고 나스닥이 좀 흔들렸지만은 S&P도 추세적으로 강하고 S&P, 나스닥, 러셀 지수 다 뭐 어떤 추세적으로 지금 다 같이 올라가려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물론 어제 나스닥, S&P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조금 하자면은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인데 어젯밤에 급락을 했죠. 그 중요한 자리를 레벨업을 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레벨업 했던 자리를 다시 붕괴시켰다. 힘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의미 있는 음봉이죠. 이것도 의미 있는 음봉이에요. 이런 의미 있는 음봉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반도체 지수의 이런 모습은 이쪽 부근에서 어떤 추세적인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음봉이 하나가 나오고 나서 회복을 한다, 그럼 괜찮은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런 음봉이 중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가능성 정도는요. 물론 근데 이 음봉을 다시 극복하고 상승하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자꾸 음봉이 나온다?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그래요.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이게 의미 있는 음봉인데, 의미 있는 음봉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또 중첩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흐름은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이 주변에서 추세적인 전환을 위한 어떤 그런 매물 쌓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워낙 추세적으로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요, 그렇다라고 해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당장 대폭락이다 이렇게까지 당장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이런 음봉은 어떤 그저 주식의 어떤 이런 뭐 매집이 끝나고 확실히 어떤 의미 있는 발산 주식이 큰 손들이 매집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투자를 하면서 주식이 발산될 거 아닙니까? 주식이 여러 다수의 사람들한테 분배가 될 거 아니에요. 발산 과정 거칠 수가 있는데 약간 그런 발산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약간 물음표를 띄워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당장은 왜냐면 아직까지 뭐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시장 분위기 좋고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얻어맞는 거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야 이거 봐라 좀 이런 고민을 좀 할 정도는 그런 고민 정도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뭐 조금 좀 더 이어나가자면은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많이 모여져 있죠. 그래서 일단 좀 아직까지는 제가 조정이라 말씀드렸죠. S&P 튼튼하고 나스닥 튼튼하다. 그리고 러셀 지수도 뭐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ETF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들인데 하방 경직성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급격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튀어 올라올 수도 있다. 얘의 하락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밤에 얘가 이제 다시 튀어 올라와 버리면은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얘가 다시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또 죽어 내려간다. 그러면 또 다시 AI고 S&P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불안한 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젯밤에 한번 하락했다. 나스닥하고 S&P가 뭐 이런 건 문제 없어요. S&P가 뭐 엔비디아가 반도체 지수 어젯밤에 급락을 했다. 지금까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하루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밤에도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 지수가 슬슬슬 머리를 든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의 흐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회복을 못하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좀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좀 AI나 반도체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좀 조정이 이어지거나 그럴 수 있다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빅스가 이렇게 훅 올라와 버리면은 러셀 지수도 어쨌든 단기간에 좀 출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러셀 지수가 지금 단기간에 출렁하는 거는 눌림시 매수의 기회가 아마 되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밤에도 그런 대형주 S&P나 나스닥 같은 게 흔들려서 빅스가 크게 치솟아 버리면은 러셀 지수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강한데 계속 강하려면 오늘 밤에 빨리빨리 저런 변동성 지수를 죽여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인데 저게 오늘 밤에도 회복을 못하면 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 점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 지수 이런 게 지금 추세적으로 물론 아직은 박스권이니까 괜찮은데 얘가 빨리빨리 죽어버리지 않으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그죠? 빅스가 올라오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이 10년 금리입니다. 10년 금리가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10년 선물이죠. 10년물 국채 선물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습니다. 얘도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일단 올라간다. 레벨업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눌림시 매수 그죠? 금리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금 확인은 좀 더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도 일단 제 생각에 이것도 어떤 신호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셀 지수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하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러셀 지수 채권 환율이 답답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근데 얘네가 어젯밤 일제히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 겁니다. 러셀 지수가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좀 준 거고 10년물 선물도 그런 신호를 준 거고 달러도 좀 약간 좀 그런 신호를 좀 달러가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그런 신호를 좀 줬다. 약한 신호지만 달러는 그런 신호를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제 시세가 워낙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근데 어떤 의미 있는 신호들이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달러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건 유로화니까 뒤집으면 달러화인데 아무튼 어젯밤 고점을 좀 갱신하는 모습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뭐 달러 인덱스 뭐 이런 것들 좀 직접 한 번 더 보자면은 그렇죠. 예,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는 아직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았는데 좀 낙관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어젯밤에 어떤 신호들을 좀 보여주긴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밤까지 제 생각에 뭐 조금 좀 확인은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가 약세니까 원자재들은 일단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 올랐고 국제유가 올랐고 이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구리 값은 왜 떨어졌는지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뭐 중국 증시가 좀 긍정적일 테니 중국 증시 따라서 얘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어떤 신호가 나왔다라는 건 맞아요. 그죠? 소외된 친구들의 벼들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 그리고 채권과 금리도 낙관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신호들이 좀 등장을 한 겁니다. 7월 FOMC가 7월 말이거든요. 7월 30일인가 뭐 7월 31일인가 그때가 FOMC 회의예요. 그래서 일단 최소 FOMC 회의 이때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시장이 어떤 이런 긍정적인 금리나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이런 움직임들을 일단 뭐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7월달 잘 넘기고 운이 좋다면은 뭐 9월까지도 9월 FOMC가 첫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첫 FOMC 회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7월 말이나 혹은 뭐 9월까지 일단은 뭐 이런 전반적인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죠. 그렇다면 어쨌든 소외된 친구들이 이때까지는 조금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AI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또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와중에 AI들이 또 살아난다라면 러셀 지수들은 또 조금 좀 부진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밤에 좀 보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AI가 이제 아직까지는 가벼운 조정인데 가벼운 조정으로 AI가 끝나면서 또 다시 또 AI가 또 바톤을 쥐고 다시 또 달려나갈 수 있으련지 아니면은 이제 AI가 조금 소외가 되면서 러셀 지수나 소외된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오를지 이제 구체적인 방향성은 이제 AI가 이제 약간 물음표가 좀 띄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I가 그죠? AI가 물론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당장 뭐 급락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강세를 좀 이어나가긴 이어나갈 텐데 이제는 한동안 달렸던 AI가 소외가 될지 아니면 AI도 같이 러셀 지수와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물음표가 됐습니다. AI의 소외가 시작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눈여겨보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바로 소외가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7월 중순에 TSMC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아직까지 AI 친구들도 기대감이나 이런 게 남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저 어젯밤 반도체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뭐 반도체의 영향이 커서 반도체에 대한 그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대신에 오늘 보니까 뭐 코스닥이 좀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사실 오늘 한국 증시는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국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었는데 한국 증시가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나 기대감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나름 좀 소외된 증시이기도 하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세계 증시에서 한국 증시는 요즘에 잘 나가는 증시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영향과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잘 나가는 업종들을 다 갖고 있는 게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각되면서 한국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그저 한국 증시도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또 별로 좀 연관이 없는 증시이기도 하죠. 사실 그죠. 한국 증시도 AI와 2차 전지 이런 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사실 그저 어젯밤 나스닥이 약세였다라는 게 한국 증시엔 지금 그게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러셀 지수가 좋았다라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죠? 러셀 지수가 좋았다라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다,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사실 한국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덕을 좀 많이 봤던 그런 전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양대 지수가 오늘 한국 증시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는 코스피죠. 코스닥이 반도체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코스닥은 주로 이제 2차 전지 이런 친구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타격이 조금 컸던 것 같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닥은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 뭐 한국 증시는 제 생각에 그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2차 전지와 AI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였던 거라서 사실 뭐, 그냥 원래 보던 대로 그냥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그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발표됐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를 막 어떻게 뭐 다르게 보고 딱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AI나 나스닥이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한국 증시는 제 생각에 뭐 특별한 재료 없었던 가운데 반도체가 급락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이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뭐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라기보다는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평상시 보시던 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은 여기를 못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비리비리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일단 어젯밤 물가지표가 좋긴 좋았으니까 시장이 좀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일단 뭐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뭐 일단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여길 넘지 못했기 때문에 러셀 지수는 이런 자리를 넘어가니까 이제 좋은 거고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 넘지 못했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 뭐 코스닥 뭐 일단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증시 그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사실 이게 워낙 강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 하루 나스닥이 급락하고 반도체가 안 좋았지만은 완전히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보시면은 이 기간 조정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코스피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중요한 자리일까라는 걸 좀 보자면 대략적으로 이 자리죠. 한 선물 396 정도 됩니다. 396이 깨지면은 이제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396은 일단 뭐 당장 깨지는 않는 모습이니 일단 뭐 괜찮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 굉장히 강하다. 지금 7월 5일날 장대 양봉이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이 장대 양봉을 아직 의미 있게 훼손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단 코스피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런 상승의 타이밍 그런 거는 조금 좀 놓쳐지고 있죠. 그죠? 좀 시세의 연속성 이런 게 좀 나오면 좋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분명한 건 어떤 이런 걸 보고 당장 막 하방 베팅을 하고 아직 좀 그러기는 워낙 추세적으로 강해갖고 그거는 일단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 뭐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니까 변동성 지수가 찔끔 올라오긴 했는데요. 한국 증시의 변동성 지수가 이 변동성 지수도 보시다시피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아침 9시 20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 한국 증시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지 이게 막 강력하게 가격 조정으로 연결되고 그런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도 좀 봤고요. 삼성전자가 급락하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가 급락하고 있는 거, 삼성전자에 힘이 빠지는 거 이런 건 다른 종목들에는 일단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좀 문제네요. 그죠? 하이닉스가 그 전날 레벨업을 했었는데 24만원을 계속해서 잘 갈 거면 24만원 붕괴시키면 안 되는데 다시 24만원 붕괴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여기 박스권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좀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상승 탄력이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당장 뭐 큰일 났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 뭐 워낙 추세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거 한 방으로 죽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좀 경계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긴 해요.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뭐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다 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마 오늘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은 뭐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런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그죠? 뭐 금융주들 뭐 그래도 뭐 조금 좀 괜찮은 것 같고 소외됐던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반도체가 좀 약하고 어떤 소외됐던 친구들이 움직이는 게 오늘 하루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막 공격적으로 빠지기에는 그것도 아직은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한국 증시는 뭐 순환매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하여튼 확인해 보자고요. 이제 AI가 좀 소외가 될런지 아니면 AI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런지는 오늘 밤에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